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게 된다. 오랜 직장 생활과 스쳐가는 인연 속에 어떤 관계는 이미 추억 속으로 흘러가 버렸다. 수십 년간 함께한 가족과의 관계도 이제는 공기같이 당연하게만 느껴진다. 삶이 항상 재미있고 웃는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나이가 들수록 허전한 마음만 가득하다. 인생 후반기에 가까워질수록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이 재미없고 무의미해질 수도 있으며 뜻깊어질 수도 있다. 결국 필요한 건 나다운 삶이다.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다는 건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뜻이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의 책 인생의 태도에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의 저서 인생의 태도를 통해서 인생 후반기에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해답을 접해보자. 우리는 모두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 타인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웨인 다이어는 말했다. 타인의 생각은 타인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란 그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나를 단단하게 세울 수 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언제나 가장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의견이 항상 진실도 아니다. 최소한 나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고 그저 타인의 판단일 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나를 상처 줄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의미가 없다. 평판 역시 마찬가지로 별 의미 없는 개념이다. 여러 사람에게 나의 의견을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른 존재이고 나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나의 평판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나에 대해 쏟아내는 평판은 다양할 것이고 모두 나의 권한 밖의 일이다. 나에 대한 평판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의견 속에 존재한다. 당신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나와 상관없다는 말이 있다. 평판은 외부에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가 없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으며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든지 상관없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저 그들의 의견일 뿐이며 각자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과 나를 분리해야 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웨인 다이어는 미국 MBC의 더 투나잇 쇼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할 때마다 시청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누군가는 재밌는 농담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라고 말했고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할 수 있죠? 하나도 재미없어요. 라고 의견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웨인 다이어에 대해서 각자 다른 평가를 내렸지만 그 어느 것도 그가 한 일은 아니다. 그는 그저 농담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자가 알게 된 건 평판은 신경 쓰지 않되 나만의 고유한 성격은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고유한 성격에 대해서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나의 책임이 아니다. 그건 그저 그들의 의견이고 그렇게 이름 붙였기 때문이다. 그건 나의 소관이 아니다. 내 손에 닿는 건 오직 나의 개성이며 나의 생각과 내 안에 존재하는 애정에서 생겨난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생각은 그저 타인의 생각일 뿐이다. 타인의 생각과 의견은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하는 건 내면의 나이다. 가장 필요한 건 나에 대한 확신과 애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태도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마주치는 모든 일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도록 스스로를 가르치고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는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인 행동이다. 그렇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만심과 자기애를 혼동한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자만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만심이란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타인의 승인, 즉 남들의 평가나 외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행동이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비로소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게 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게 되고 자기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다.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에 집중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내면의 조언을 따른다. 이것은 애정에 기반한 내면의 신호들이다. 자기애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건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다. 나를 포함한 우리는 모두 성스러운 존재이고 완벽한 세상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결정하고 삶의 태도와 방향도 결정한다. 자기애를 따라간다는 건 나의 가치가 성취와 외적인 요소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승자와 패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승리자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무조건 패배한 사람이 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생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모두 승리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내가 승자가 되었을지라도 다음번에는 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루어내는 성취와 타인이 인정해주는 가치가 내 삶을 통제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나보다 재산이 많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이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외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한 생각에서 나온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외부의 힘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지 말고 삶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할지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결국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공감하는 마음이다. 각자가 고유한 존재인 동시에 세상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고유성을 깨닫는다면 삶에서 다양한 것들을 기꺼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내 생각의 영역을 차지할 수 없다. 실존주의적 고독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이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낙담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 그 누구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내가 겪는 방식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결국 사람으로 가득 찬 공간에 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혼자이다. 오히려 혼자라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렇게 나는 늘 나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사물을 경험한다. 나만의 인생을 산다는 건 이 세상과 내가 소통하면서 인생을 살아내는 과정이다. 모든 것은 이미 내면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붙잡고 자신 있게 임하면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다. 웨인 다이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나만의 멋진 작품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한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나의 모습들과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그림을 그리고 가다듬으며 작품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과 같다. 삶이 나에게 주는 선물을 기꺼이 경험하면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다 보면 인생이 풍경화처럼 될 수도 있고 촘촘한 정물화가 될 수도 있다. 내 색깔과 감정이 충분히 녹아져 있는 작품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내가 인생이라는 작품을 그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걸작일 필요도 없고 남들 눈에 좋아 보일 필요도 없다. 그저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면 된다. 랄프 월도 에머슨은 길 위에 내딛는 발걸음마다
여정의 끝을 찾는 것, 좋은 시간들로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했다. 삶은 여행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나에게 재미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게 해주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거나 단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삶은 나에게 다양한 상황을 줄 것이고 그때마다 기꺼이 즐겨보자. 중요한 건 자신을 학대하면서 스스로를 가두어 두지 말라는 것이다. 즐기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세상이 나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다. 내면에서 외치는 메시지들은 무시하고 외부의 생각과 의견들을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 마련이다. 시인 커밍스의 편지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너 자신이 아닌 누구도 되지 마라. 밤낮으로 너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세상에서 인생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될 것이다. 그 싸움을 멈추지 마라. 스스로를 믿고 나만의 세계와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모두가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르지 말고 세상이 나를 휘두르려고 할 때 먼저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자유는 돈을 많이 벌거나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것 같이 외적인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결국 내면에서 나온다. 어디로 가든 내가 가는 곳에 행복이 있기 마련이다.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상대한 건 나 자신이고 내면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살면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능력이다. 순간을 살아가고 기쁘게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삶은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인생의 태도에서는 성공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고 실천할 것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창조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게 된다. 오랜 직장 생활과 스쳐가는 인연 속에 어떤 관계는 이미 추억 속으로 흘러가 버렸다. 수십 년간 함께한 가족과의 관계도 이제는 공기같이 당연하게만 느껴진다. 삶이 항상 재미있고 웃는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나이가 들수록 허전한 마음만 가득하다. 인생 후반기에 가까워질수록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삶이 재미없고 무의미해질 수도 있으며 뜻깊어질 수도 있다. 결국 필요한 건 나다운 삶이다. 삶의 참된 의미를 찾는다는 건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뜻이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의 책 인생의 태도에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의 저서 인생의 태도를 통해서 인생 후반기에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해답을 접해보자. 우리는 모두 타인과 함께 살아간다. 타인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에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 웨인 다이어는 말했다. 타인의 생각은 타인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란 그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나를 단단하게 세울 수 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언제나 가장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의견이 항상 진실도 아니다. 최소한 나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니고 그저 타인의 판단일 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나를 상처 줄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의미가 없다. 평판 역시 마찬가지로 별 의미 없는 개념이다. 여러 사람에게 나의 의견을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른 존재이고 나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나의 평판도 마찬가지다. 저마다 나에 대해 쏟아내는 평판은 다양할 것이고 모두 나의 권한 밖의 일이다. 나에 대한 평판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의견 속에 존재한다. 당신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 나와 상관없다는 말이 있다. 평판은 외부에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가 없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으며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든지 상관없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그저 그들의 의견일 뿐이며 각자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과 나를 분리해야 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웨인 다이어는 미국 MBC의 더 투나잇 쇼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할 때마다 시청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누군가는 재밌는 농담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라고 말했고, 어떻게 그런 농담을 할 수 있죠? 하나도 재미없어요. 라고 의견을 보낸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웨인 다이어에 대해서 각자 다른 평가를 내렸지만 그 어느 것도 그가 한 일은 아니다. 그는 그저 농담 한마디를 했을 뿐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자가 알게 된 건 평판은 신경 쓰지 않되 나만의 고유한 성격은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고유한 성격에 대해서는 나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나의 책임이 아니다. 그건 그저 그들의 의견이고 그렇게 이름 붙였기 때문이다. 그건 나의 소관이 아니다. 내 손에 닿는 건 오직 나의 개성이며 나의 생각과 내 안에 존재하는 애정에서 생겨난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생각은 그저 타인의 생각일 뿐이다. 타인의 생각과 의견은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하는 건 내면의 나이다. 가장 필요한 건 나에 대한 확신과 애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태도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마주치는 모든 일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도록 스스로를 가르치고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는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인 행동이다. 그렇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만심과 자기애를 혼동한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자만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만심이란 모습은 다를 수 있어도 타인의 승인, 즉 남들의 평가나 외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행동이다.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 비로소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낀다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게 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게 되고 자기애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다. 자기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에 집중한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집중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내면의 조언을 따른다. 이것은 애정에 기반한 내면의 신호들이다. 자기애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건 자기 존재에 대한 믿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다. 나를 포함한 우리는 모두 성스러운 존재이고 완벽한 세상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결국 나라는 사람을 결정하고 삶의 태도와 방향도 결정한다. 자기애를 따라간다는 건 나의 가치가 성취와 외적인 요소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승자와 패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승리자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무조건 패배한 사람이 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생의 상황들 속에서 내가 모두 승리할 수는 없다. 이번에는 내가 승자가 되었을지라도 다음번에는 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루어내는 성취와 타인이 인정해주는 가치가 내 삶을 통제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나보다 재산이 많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이다. 그리고 나의 가치는 외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한 생각에서 나온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외부의 힘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지 말고
삶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할지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결국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공감하는 마음이다. 각자가 고유한 존재인 동시에 세상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고유성을 깨닫는다면 삶에서 다양한 것들을 기꺼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다. 그 누구도 내 생각의 영역을 차지할 수 없다. 실존주의적 고독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이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낙담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 그 누구도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며 내가 겪는 방식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결국 사람으로 가득 찬 공간에 있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혼자이다. 오히려 혼자라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렇게 나는 늘 나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사물을 경험한다. 나만의 인생을 산다는 건 이 세상과 내가 소통하면서 인생을 살아내는 과정이다. 모든 것은 이미 내면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붙잡고 자신 있게 임하면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경험을 할 수 있다. 웨인 다이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나만의 멋진 작품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한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나의 모습들과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그림을 그리고 가다듬으며 작품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과 같다. 삶이 나에게 주는 선물을 기꺼이 경험하면서 스스로에게 집중하다 보면 인생이 풍경화처럼 될 수도 있고 촘촘한 정물화가 될 수도 있다. 내 색깔과 감정이 충분히 녹아져 있는 작품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내가 인생이라는 작품을 그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걸작일 필요도 없고 남들 눈에 좋아 보일 필요도 없다. 그저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면 된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길 위에 내딛는 발걸음마다 여정의 끝을 찾는 것, 좋은 시간들로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했다. 삶은 여행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나에게 재미있고 다양한 경험들을 쌓게 해주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거나 단련하라는 것이 아니다. 삶은 나에게 다양한 상황을 줄 것이고 그때마다 기꺼이 즐겨보자. 중요한 건 자신을 학대하면서 스스로를 가두어 두지 말라는 것이다. 즐기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세상이 나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다. 내면에서 외치는 메시지들은 무시하고 외부의 생각과 의견들을 따라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공허함과 무의미함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 마련이다. 시인 커밍스의 편지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 너 자신이 아닌 누구도 되지 마라. 밤낮으로 너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세상에서 인생은 가장 치열한 전투가 될 것이다. 그 싸움을 멈추지 마라. 스스로를 믿고 나만의 세계와 생각을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모두가 꼭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따르지 말고 세상이 나를 휘두르려고 할 때 먼저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자유는 돈을 많이 벌거나 남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것 같이 외적인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에서 주어지는 행복은 결국 내면에서 나온다. 어디로 가든 내가 가는 곳에 행복이 있기 마련이다. 나의 인생을 통틀어서 상대한 건 나 자신이고 내면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살면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인생을 즐기는 능력이다. 순간을 살아가고 기쁘게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삶은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인생의 태도에서는 성공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고 실천할 것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창조적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전해줄 것이다.